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학고전 4강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예전에 백타파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했던 그 전시 중에 17세기, 18세기 선비들의 사랑방 모습을 이렇게 재현한 겁니다. 홍대용의 사랑방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5회차 서울학고전을 마치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전통놀이 원전으로 해서 이제 6번에 걸친 이제 우리 한국고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춘성유기는 글도 짧지만 안에 내용이 정말 풍부합니다. 특히 춘성유기 후반부는 뭐 거의 시적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번역하려면 이게 최소한 10번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이렇게 춘성유기 봄이 와서 한양도성을 유람한 기행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인 3월 3일, 그러니까 3월 3일 날이니까 봄날이 이제 제비가 오는 날이니까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 43일 뒤니까 대략 4월 7일 정도 되겠죠. 17일, 4월 16일, 4월 16일 정도 될 겁니다. 경인년 3월 3일 삼진날에 연암 박지원, 청장관 이덕무와 함께, 그죠? 자, 함께 삼청동에 들어갔다. 창문 석교를 건너 삼청전 예터를 찾았다. 묵힌 텃밭에 숱한 풀들이 돋아나 쪼악 깔려 있어서 옷에 물들었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청장관 이덕무가 그 nen책의 청장관 전서니까 이덕무, 그 다음에 스승인 연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죠. 이렇게 세 명이 유독공, 연암, 청장 이렇게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수발 들기 위한 학생들이 이름은 안 나요. 학생들은 나옵니다. 학생들 2명에 몇 명이 같이 따라다녔겠죠. 탁 들고 워낙 이분들이 이거 좋아하셨으니까 이분들이 드셨던 그때 막걸리집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디에 있냐? 탑공원 이렇게 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머리국밥. 그 돼지머리 하는 데가 예전부터 일반 만인들이 그 원각사제에 가서 이렇게 불공을 드릴 때 당신들 못 오잖아요. 사대부들. 조선 초기는 왔는데 사대부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되게 도덕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덕적 생활이라는 게 여성들에게 참혹한 겁니다. 가슴 아파도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죠? 예전 같으면 개새끼 저 새끼 욕할 텐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 삭힐 때가 사찰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랫사람들을 대동해서 이제 대신 불공을 드리게 하거나 밤에 몰래 가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있는 것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합니다. 스님들이 이거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절반은 자기가 가져가지만 절반은 집에 가져가겠어요? 쌀 팔러 가는 거지, 옆 가서. 고기에 반은 거기다 놓고 다른 걸 가져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머릿고기도 팔고 국밥도 팔고 하던데요. 그래서 여기를 예전부터 백탑이 있다고 해서 백탑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북학파들을 이제 백탑파라고 불러보죠. 그 백탑파의 우두머리가 이제 연암이었던 거죠. 그리고 연암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같이 이제 딱 이렇게 뜻이 맞는 대표적 술꾼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삼청동에 가신 거죠. 그래서 세 분이라 삼청동 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창문이라는 것은 서울의 어영군의 북쪽에 있는 창고 거기 있었어요. 그 창고 그 앞쪽에 조그만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창문석교예요. 지금은 없지만 창문석교를 넘어서 삼청전 예터를 가져갔다. 조광조가 이제 숙청을 당한 후에 그때 이제 삼청전 조광조가 원래 그 도학 정치를 했는데 도학 정치가 어떻게 보면 무지 도덕 정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유교적 질서 이외에는 전부 나쁜 거. 그래가지고 궁녀들한테 미움을 바친 거예요. 사실은 궁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첩보원들이잖아요.
궁의 모든 소식들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용돈 주면서 정보를 후궁 누가 뭐 이거 했다 뭐 이거 정보 다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분들을 의지할 게 뭐예요? 방마다 조그만 불상을 놓고 찾아가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절에는 못 나가니까 궁녀가.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기역서 혁파로 그냥 깡그리 이러잖아요. 궁녀들은 앞으로 불상이고 뭐 이런 거 부적이고 이런 거 쓰면 쫓아낸다, 죽인다 이러니까 궁녀들이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궁녀들은 오로지 맑은 물 먹고 청렴하게 살아야죠. 임금님과 세자의 눈길이 올 그날까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다 등을 지게 된 거죠. 탈레반이잖아요, 한마디로.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학을 하거나 이쪽을 연구한 사람들이 마치 이 사회를 무지 이상적이고 도덕사회라고 하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진짜 숨이 콱콱 막히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밥을 먹을 때도 90도로 먹어야 되는 그 사회라고 보면 돼요. 소리내서 먹으면 안 돼요. 쩝쩝 감히. 어디서 사대부가 쩝쩝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쩝쩝하면 그냥 딱 때리고 밥 흘리면 숟가락 들고 옆에 서 있으라고 하고. 아니 애가 밥을 흘릴 수 있는 거지. 맞죠? 그게 용인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거죠. 그 사회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광조가 사실은 소기역서 혁파, 삼청동에 소기역서가 있었으니까 막 하늘에 빌고 뭐 구름을 빌고 하던 거. 조선 초기에는 막 임금님이 직접 기우제도 진행했는데 점점 못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서 이 삼청전을 없앤 거죠. 혁파하니까 고지가 된 거죠. 터 가서 그때는 거기 가면 넓은 밭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관청들이 전부 다 주변에 텃밭을 갖고서 자급자족도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리 말고 그 밑에 이제 잡일을 하는 잡부들이 배정이 돼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 텃밭을 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무도 하고 배추도 하고 고추도 하고 고추는 안 들었구나. 그러면서 관청에 배급을 하고 그랬죠. 그 패전입니다. 패전에는 백분지, 소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풀들이 쫙 이제 봄이 됐으니까 막 날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앉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들이 돋아나 쫙 딸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반 이자를 풀로 볼 수도 있고 간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이라는 거 뭐냐면 나누어서 반이라는 게 나눈다니까 나눠서 앉은 거죠. 여러 사람이 갔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앉았는데 녹즙이 옷에 물들고 아시죠? 뭔지 새 옷을 사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철퍼덕 했더니 여기에 이만한 누렁지가 여기 딱 걸리는 거 지워지지도 않아요. 흰 옷은. 아마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녹즙이 염이다. 이게 이제 춘성육이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날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4일에 걸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춘성일기는 총 5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 2, 3, 4, 5. 그래서 이 5 이쪽은 거의 시와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춘성육이고요. 봄이 와서 한양도성을 유람한 기행문이다. 그래서 연암 박지원, 청장관 이덕무. 이덕무는 저기 그림이나 사진이 없어서 그리고 영재 유독공. 유독공은 충무공 전서를 편찬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때 충무공 전서가 편찬된 데가 교서관. 창덕궁에 가면 단복문이 있거든요. 그 단복문 바로 앞에가 국악원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가 교서관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조 이전의 교서관 자리는 남산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산 아래 교서관과 그 옆에 주자소. 그 주자소가 쉬운 말로 하면 우리나라 초기 한글본이나 후민정음에 이런 것들이 거의 거기서 편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밀을 요하기 위해서 궁중으로 그걸 그러니까 분원이죠, 분원. 분원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편찬을 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이 커서 청주에다가 분원을 해서 거기서 편찬을 해. 그래도 편찬을 어디서 한 거예요? 중앙도서관에서 한 거.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교서관이 이때 유독공이 편찬한 충무공 전서는 그 단복문 앞에 있다. 창덕궁 단복문에 했던 교서관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경회를 놓은 것은 이 영재 그러니까 춘성육기에 이쪽 부분이 묘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내용이 많아서 제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성육기는 1월 1일차 3월 3일 날 삼청동 삼청동천
그 삼청동천에서 내려오는 물길 있죠. 거기다 창문석교, 삼청전, 예터를 차지했고 3월 4일 날 남산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산에 올라서 쫙 전경을 보고 이제 요 3월 5일 날 태상시는 이제 봉상시인데 어디에 있냐면 그 서울 역사박물관 바로 그 앞쪽.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면 어디야 거기가 대한무관학교가 있었던 곳. 그래도 안 되나? 세종문화관 뒤쪽. 그쪽 뒤쪽이 언덕이거든 이렇게. 그 봉상시에 있는 언덕에서 딱 보면 서울 저쪽 동대문까지가 한눈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육조도 보고 어하는 어디 뭐 모르겠다. 경향방도 보고 백탑도 보고 동대문 낙산까지 쫙 한눈에 봤던 기록이 있고 마지막 날 4일차 3월 6일 날 이제 경복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제교에 있는 그 석수도 보고 그다음에 근정전 예토도 보고 그래서 근정전 예토의 석견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석견은 많은 사람이 해태로 봤는데 경복궁 중건일기에 석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태처럼 그렸지만 아마 유수공이 딱 볼 때는 아마 전해진 말이 아마 석견으로 인식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간이대라든지 경회로 그다음에 일영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다음에 최상대비는 어디냐면 국립민속박물관 앞에 영조 나중에 영조 때 그 영조의 그 대비 있죠 정순왕후가 여기서 뽕나무를 하고 길쌈을 장려하면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최상대비 얘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건 왕조실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춘성유기에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약 1760년, 1770년인데 잘못했구나. 이게 연도수를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1770년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일러서.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보고, 다음 날, 이거 한번 다 보겠습니다. 우, 이길, 입, 경복, 고궁. 경복의 옛 고궁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고궁과 이 고궁의 차이점이 뭐냐? 이 고는, 이 앞쪽에 있는 고는 뭐냐면 예전에 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엎어져서 그냥 옛 흔적만 있으면 이 고자를 씁니다. 오래할 고자를. 그런데 이 건물 전각이 있고, 전물 건각이 있고, 아니, 오셨는데 지금 바깥에서 배회하시니까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것은 옛날 거지만 형체가 공간적으로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향할 때는 나는 떠났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궁도 경복궁이 이때는 이게 맞아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의 경복궁은 이게 맞아요. 이게. 왜? 모습들이 남아있잖아요. 옛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바꾸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고궁박물관에 요걸 써있어요. 요거. 고궁.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바꿔라. 옛고자를 써야 된다. 그랬더니, 의견이 감사합니다.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10년 넘도록 안 바꾸고 있어. 미치겠어,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 가면은 궁의 남쪽에 다리가 있다. 그죠? 영제교가 되겠죠? 다리의 동쪽에는 돌로 만든 철록 2개. 지금은 이제 뭐 폐하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으니까 경복궁 영역이 다 보인다. 다리에 철록이 2개가 있고 다리 서쪽에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다리가 있을 거 아니야? 다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동쪽에 2마리, 서쪽에 1마리.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하나가 지금 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털기가 인선이가 털기가 꿈틀꿈틀거리고 우리가 완연하다. 다리 모양이 뚜렷하다. 그래서 완연이랍니다. 그래서 양각되었다. 각이 잘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비늘과 갈기가 꿈틀거리듯 아주 뚜렷하게 잘 새겨져 있다. 그래서 갈기렵자와 꿈틀거릴 완자. 그죠? 그래서 갈기가, 비늘과 갈기가 완연하게
양각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제 영재기호 철록이 이거고요. 그리고 근정저 석견이 이거고, 그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간이대, 이거 간이대와 품계석. 간이대는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간이대, 여기 있었고, 그냥 경위로 뒤에 있었습니다. 간이대. 간이대 품계석 보고 경위로 석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궁궐답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한번 꼭 읽어보라고 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에 의하면, 다른 기록에 의하면 남별궁에 철록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를 누가 가지고 가서 지금의 조선호텔에 있는 남별궁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남별궁에 있는 것은 등에 요게 있었다는 거죠. 파헤친 거. 그래서 동쪽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 서쪽에 하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는 요게 남별궁으로 간 거죠. 서쪽에. 근데 남별궁으로 간 것은 등짝에 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여 있는 것이 이제 경복궁 복원을 하면서 다시 오려면 1, 2 가는 게 아니라 1, 2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와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집혀졌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당에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잘못하다는 바람에 이 서쪽에 가야 될 이게 지금 동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헌이라는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한경사. 이거 잘 경복궁 간 사람 금방 알아요. 유독공이 갔을 때는 4개 중에 서쪽에 있는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없어진 것은 경복궁 연건 일기에 남별궁에 있는 걸 가져왔다 그랬고, 다른 길은 남별궁에 있는 건 등짝이 펴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경복궁 중건할 때 그 남별궁에 있는 것이 여기 왔으면 서쪽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동쪽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료를 통해서 또는 춘성 유기를 통해서 이 사실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광통교의 그 유명한 투계. 지금 투계하고 투하고 투견은 지금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지금은. 근데 밀양에서는 하지 않나요? 투? 잔인하다고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어디 뭐 저기 양주 어떤 시골에서 막 투견할 때 막 도박 걸고 하던 게 영화로는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광통교의 투계는 유명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철거 화관 불애전, 그다음에 매개 다양 광통천, 무쇠발도 화려한 볕, 그죠? 철거 무쇠발도 막을 것인가 무쇠발도, 그다음에 벼슬이 쫙 되니까 잘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요거 딱. 그래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거 구매해가지고 일단 자기가 투계 왕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개 닭을 사러 가려면 다양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광통천으로 간다네. 싸움닭을 살 때는 광통. 여기는 닭도 팔고 닭도 사는 거죠. 투견.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잘생긴 닭이면 잘 키워서 튼튼하게 키워서 매일 저기 어디야 저기 하천에 가서 지렁이 잡아서 미기고, 그죠? 개구리 잡아서 미겨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리도 이렇게 뚝뚝하고 그냥 이걸로 그냥 5번 딱 물으면 상대방 닭이 딱 하고 쓰러져야 되겠죠. 자, 중국에서는 제가 투기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 이제 요새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살처벌을 못 하게 됐으니까 이제 사적으로. 근데 한 5년에 10년에 가면 막 그 시장에서 막 투견 막 해요. 막 투개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비탐, 문체, 빛깔도 울음소리도 중요치 않으니 비탐향. 그러니까 탐이라는 게 우리가 탐하다. 그래서 문체, 빛깔, 무늬도 탐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소리도 탐하지 아니하고, 그죠? 빛깔도 음도 중요치 않다. 뭐예요? 철거 화관. 그냥 꽃기호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 꽃기호는 그냥 오로지 아침을 깨우는 거지. 투개가 뭐 그런 뜻입니다. 아니 투개가 이쁘면 뭐해요? 집에서 키울 것도 아닌데 그냥 발톱과 그냥
불의로 그냥 팍 하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탐, 문체, 비탐향, 그래서 도투, 투기, 그러니까 싸움을 도박 거는 거죠. 그러니까 투개, 도박을 거서 이웃 동네와 내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닭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10승 10전 10승계 뭐 이렇게 부르면 이쪽에서는 100전 무패계. 그럼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모순이죠, 모순. 서로 진 적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동네 인근, 동네 방네, 승 10전, 10전에 간 100% 승률. 그러니까 철거 화건을 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10전승, 모든 승리를 하기 위한. 그래서 잘생긴 것도 필요 없다 이거죠. 빛깔도 필요 없다. 철거 화관. 하여튼 투개에 대한 광통교가 그림도 팔고 사는. 그러니까 김홍도의 그림들이 대부분 광통교에서 아마 이렇게 팔고 했을 겁니다. 서화사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광통교가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이죠. 명동과 같은 핫플레이스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 날리기입니다. 날리기. 지금은 연을 날리고 싶어도 전깃줄 있고 뭐 해서 못 날리지만 조만간 연 날리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모든 전선에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가니까. 이제 고층 건물만 피하면 제가 볼 때 청계천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름에 올라가서 어디서요? 오름, 좀 낮은 오름. 제주도는 그게 네, 가능하겠어요. 거의. 내려가서 바람이 또 많이 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연 불고 뛰는 것만 해도 네. 좋아요. 잘 되겠네. 네. 바람 많이 불고. 우리 동네는 공원에서 그것도 괜찮아요. 요즘엔 이 방패연은 좌우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위에와 아래쪽에 약간 무거워야 되거든요.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를 깎을 때 위쪽을 얇게 깎고 아래쪽을 좀 두껍게 깎아요. 그거 다 있습니다. 그냥 깎는 게 아니에요. 네.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겹쳐서 4개를 하잖아요. 그때 가운데다 저울을 놓으면 이쪽이 약간 내려와야 돼요. 이게 무거워야 돼요. 그래야지 뜰 때 약간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이제 바람이 불 때 결국엔 상승 효과를 가지려면 아래쪽이 약간 무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거우냐면 90도에서 110도까지도 동수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꼬리연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꼬리연은 어떻게 되느냐. 꼬리를 길게 하면 절대로 안 돌아. 알죠? 그 대신 높이는 안 뜨죠. 줄이 이렇게 길게. 하여튼 어렸을 때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점 교죽. 종이 붙이고 뱃살 엇걸어. 아까 말한 그겁니다. 종이 붙이고 뱃살. 종이에 이게 틀렸다. 종이 붙이고 뱃살. 이건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서. 지점 교죽은 뭐냐면 종이에 대나무를 엇갈려서 붙이고 이건 연을 만들어 보면 알잖아요. 엇갈려 붙이고 바람에 띄우니 방당풍. 당은 맞이하다. 바람을 맞이해서 푼다는 거죠. 연줄을 풀면 고토는 높이 다툰다. 질투할 때 씁니다. 높이 다툰다. 그래서 연비, 설계와 높이를 다투는 거죠. 다투며 입벽고, 비입벽고기나 푸른 하늘로 날아서 슉 빨려 들어간다. 그죠? 종이에 뱃살을 엇갈려 붙여서 바람을 마주하며 푸니 높이 설계 나는 것과 높이 다투어 푸른 하늘로 쑥 빨려 들어가네. 그죠? 팔각얼레, 팔면 원기, 팔각얼레, 원래 황백색 명주실 감고, 돈이 많은 사람이네. 우리 때는 그냥 흰실, 그냥 그 무거워가지고 뚝 떨어지죠. 그때 누군가 비닐로 된 막 그거, 그죠? 연줄 같은 거, 아주 낚싯줄, 그럼 최고입니다 이거. 팔면 원기, 황백로, 그죠? 육교, 영반, 결인총. 육교는 저쪽 한강부터 6번째 다리라는 뜻입니다. 육교. 그래서 예전에는 요 앞까지 7교가 있었습니다. 7교. 그래서 광통교를 6교라고. 모정교가 7교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음, 빙반. 얼어붙은 광통교 천변에 결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네. 그래서 이때 당시 청계천에서 연 띄우던 모습입니다. 1920년대.
그때는 막 이렇게 방편도 띄우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 20년대 사진이에요? 예, 예. 지금 광통교에서 찍은 거예요? 예, 그 청계천. 때가 쭉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때 전기 있었잖아요. 예, 1920에 30년대. 예, 겁니다. 아니 근데 저게 많으면은 전봇대가 있으면 사진 좀 띄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래도 뭐, 예, 뛰었답니다. 하여튼. 아니, 그냥 연날리기 모습이니까 서울에. 예. 이것도, 예, 이렇게 봐서는, 동대문 같기, 뒤에 산이 있으니까 남대문이네. 그렇죠. 동대문 뒤쪽은 이런 높은 산이 없잖아요. 바로. 동대문 뒤에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숭례문 다리. 예, 숭례문. 동대문이 아니라 아니야? 서대문 같은데. 서대문? 아닌가? 서대문 아니죠. 그게 그러면 관악산일 텐데. 육조거리 아닌가요? 글쎄 말이야. 이 언덕배기가 있는 가서 꼭 그때 되게 보면 지금 옷을 겨울로 입었잖아요. 예. 날짜가 초봄, 겨울 그렇게 되는데 두꺼운 옷을 입었잖아요. 예, 예. 북서풍이 많이 불죠. 예. 그러면 저기 연날림 보면은 그 북서풍의 반대 방향, 여기 저쪽은 남쪽이 되겠죠. 예. 네, 남산이 맞겠네. 예, 그럴 것 아, 같아요. 남산. 맞다. 예, 남산이 가능성이 있다. 관악산일 수도 있고, 뭐. 예. 너무너무 하여튼. 멀리 봤어.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남산이네요. 예. 좀,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예, 저기 경복궁 쪽에서 이쪽 숭례문 쪽으로 바람이 부을 거예요. 그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인왕산 넘어서 바람이 불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숭례문일 가능성이 있죠. 자, 이렇게 보고요. 요것은 이제, 격방이라고, 타구라고도 부르고 격방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우리말하면 전통 골프가 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다. 자, 천변, 연소, 공분조. 그죠? 예, 보면, 천변의 젊은이들, 분조라는 게, 조라는 게 이렇게 구유거든요. 그래서 나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조, 그러면 나눴다, 편을 나눴다. 진일, 예, 통구, 예, 하루 종일, 그죠? 큰 길. 통구라는 것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통하는 거니까 광화문 사거리를 말하거든요. 지금의. 그럼 광화문 사거리 바로 옆에 해정교와 광통교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예전에 유명한 격방 장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의기호, 이기겠다는 뜻이 아주 호기롭구나, 등등하구나. 그죠? 예. 백실, 예, 개첨, 잡방울 모양의 상투를 뾰족하게 세우고 예, 은칭, 그죠? 예, 옷을, 예, 차분하게 여미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생, 유교, 일생동, 이거 하루 종일 일생 동안, 오로지 타구의, 예, 순위, 우리말 랭킹을 다투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랭킹 다투는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고 하면 타구의 랭킹, 고. 이것을 다투네. 그래서 지금, 광통교, 해정교, 이쪽으로 해서, 타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여기 성균관 스캔들에 나왔던 애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들로 자랐습니다. 요 여자가 박민영이고, 남장에서 성균관에 들어왔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요새 잘 나가는 소년들 누구 있죠? 아니, 저기, 탤런트들이요. 예. 송혜교가 결혼했다가 헤어진 애도 여기 있었고, 송중기, 그 다음에, 예, 또 누가 있더라? 그 미생에 나왔던. 박시환인가? 김시환인가? 그 있는데, 얼굴 잘생기고. 있어요. 얘는 생각이 안 나. 임시완, 맞다, 임시완. 이런 애들이 다, 그 다음에 마약 먹고 지금 나락으로 가네. 그 저기 뭐 할래요? 마약. 연기 잘하다. 유아인. 유아인, 그렇구나. 예. 이런 애들이 여기 다 나왔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이 드라마 속에 요 타구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격방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격방이 아니고, 이것은 격방과 격구를 합한 거야. 이렇게 꼴대로 한 것은 격구. 그 다음에 홀 이렇게 구멍, 와라고 하는, 거기다 넣은 격방. 근데 이것은 모양은 격방 형태를 갖췄는데, 경기장은 격구. 그때 당시 고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해치나 이런 드라마에서 나오거든요. 넷플릭스에서. 그러면 거기 쌍욕이 나와요. 그러면 쌍욕이 이게
포석을 모르니까 쌍용 말을 양쪽에다 그냥 15개 다 해놓고 던지는 모습 나와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고증을 해야 됩니다. 예. 아니, 걔들이 조금만 발품만 팔면 되는데, 발품을 안 팔아서 그래요. 작가들이. 예. 그냥 유튜브에, 전통놀이 치면 우리가 딱 나오는데, 그러면 문헌까지 해서 완벽하게 고증을 해줄 텐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국 고전,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